최인근은 최태원과 노수영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고 위로는 누나 최윤정과 최민정이 있습니다. 95년생인 인근 씨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정규 과정이 아니라 대안학교인 이유학교에 진학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죠. 이유학교는 학생을 존중해야 할 인격체로 본다는 교육 철학으로 교복도 두발 단속도 없으며 시험을 치를 때는 감독도 없습니다. 이 학교는 입시 위주 교육을 거부하고 사교육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입학하는데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는 등 높은 자율권을 가지고 있죠. 인근 씨의 어머니인 노소영 관장은 대안적인 사고를 하는 분위기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이 대안학교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학교 시절 인근 씨가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농사짓기라는 재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과목이었죠. 인근 씨는 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서울의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곧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 어학연수에 들어가는데 누나들 모두 중국에서 유학했다는 공통점이 있죠. 장녀 최윤정은 베이징 국제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에 들어갔고 차녀 최민정은 베이징 국제학교를 졸업하고 베이징대 경영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인근 씨의 대학이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 씨 일가에게 시카고 대학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조부인 최종현 회장은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석사 출신이고 부친 최태원 회장 또한 시카고대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수료한 바 있죠. 여기에 시카고대는 최종현 최태원 부자가 반려자를 만나게 된 것으로 최종현 회장은 시카고대 미술학도였던 박희애 여사를 만났고 최태원 회장은 시카고대 유학 중 노소영 관장과 인연을 맺었었죠. 이처럼 SK그룹과 시카고대는 인연이 높았고 장녀 최윤정이 시카고대를 선택한 건 역시 부친 최태원 회장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죠. 이에 최인근 또한 당연히 시카고대에 입학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 브라운대에 입학하며 무산됩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록 인근 씨가 브라운대로 진학했지만 장녀 윤정 씨로 인해 3대가 시카고대 출신이라는 점에서 SK와 특별한 인연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었죠. 그렇게 인근 씨는 브라운대에 입학하며 물리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인턴으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진로는 현재 재벌가 자녀들과 코스가 거의 유사한데 재계에서는 최근 재벌가 트렌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 줄로 표현하기도 했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 컨설팅 회사를 거친 재벌가 자녀들. 관계자에 따르면 오노일가 자녀들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 컨설팅 회사에서 경력을 쌓았다고 분석했죠. 대학 중에는 보스턴대가 가장 많았고 컨설팅 업체 중에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가장 많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인근 씨 외에도 현대중공업의 정기선, 금호석유화학의 박철환 등이 있죠. 이처럼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은 기업 오너 자녀들의 첫 직장으로 인기가 높은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쌓은 노하우를 배울 수 있고 기업 임원과 만나는 일이 많아 자연스럽게 경영 수업을 받을 수 있죠. 여기에 인맥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도 있죠. 물론 컨설팅 회사 입장에서도 대기업 오너 자녀가 입사하면 프로젝트를 따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로 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인근 씨는 SK E&S에 입사하며 큰 화제를 모으게 됩니다. 최 회장의 아들이 주력 계열사가 아닌 SK E&S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이 회사도 매출이 높다고는 하지만 SK텔레콤이나 SK하이닉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비교하면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죠. 그러자 SK 측은 인근 씨의 입사에 대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인근 씨가 미국 브라운대에서 물리학을 전공할 때부터 탄소 중립과 수소 등 미래 에너지에 관심을 가졌었다. 따라서 미래 에너지에 관련이 높은 SK E&S로 입사를 결정했다. 실제 미래 에너지는 최태원 회장이 강조하는 환경사회 지배구조 경영의 핵심으로 앞으로 중요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계에서는 인근 씨가 SK E&S에서 경영 수업을 받고 앞으로 그룹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했죠. 최 씨가 SK그룹 미래 먹거리 핵심 계열사에 입사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의 김동관 부회장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 현재 자리에 올랐었다. 최 씨 역시 같은 경로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인근 씨가 입사한 SK E&S는 과거 도시가스 지주회사로 출범하여 LNG로 사업을 확대 매년 3천억에서 6천억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알짜 회사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현재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흐름에 맞춰 앞으로 비중이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이 회사에 입사 후 인근 씨는 전략기획팀에서 약 2년간 근무했는데 전략기획팀은 회사의 중장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부서로 업무 강도가 높아 경영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리였죠. 그리고 그가 SK그룹의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자 최강의 신입사원이 왔다며 이런 말들이 농담처럼 나오기도 했죠. 오늘 새로운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다들 대리님을 향해 박수 부탁드리며 차장님께서는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새로 입사한 부장입니다. 이사로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인근 씨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자 그의 동기 톡방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한 동기는 당시에 이렇게 기억했죠. 동기가 최태원 회장 장남이라니
동기들 단체방이 완전 초토화됐죠. 그리고 그의 동료들은 당시 25살이던 인근 씨의 회사 생활은 다른 동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기억하고 있죠. 실제 여러 사례들을 들어보면 보통 재벌가 자녀들과는 달라 보입니다. 종로 SK 서린빌딩에서 근무했던 인근 씨는 사내에서 직원들과 마주치면 늘 목례했는데 직원들 대부분이 초반에는 그가 최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서린빌딩에서 근무하는 SK 직원은 고정 자리가 없고 매일 좌석을 선택하여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거리두기 때문에 일부 좌석에 제한이 있었는데 늦게 온 동료가 자리를 착각하자 인근 씨가 좌석을 양보하고 한참을 헤매는 일도 있었죠. 그리고 인근 씨는 서린빌딩 앞에 한 카페를 자주 가는데 이것은 종로 인근에서 커피가 가장 저렴한 곳으로 늘 1,500원짜리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입사 동기들과 잘 어울리고 회식 자리에도 자주 참석했죠. 인근 씨는 최 회장을 닮아 덩치가 크고 애주가가 많은 집안 내력으로 술을 잘 마실 것이라는 인상이 강했지만 평소 술은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탈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인해 인근 씨는 직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었죠. 그리고 인근 씨는 입사 2년 만에 SK E&S의 북미법인 패스키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SK그룹 관계자는 인근 씨의 이동에 대해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사업을 경험하기 위해 패스키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죠. SK E&S는 미국 내 에너지 솔루션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패스키 조직을 신설했고 이와 함께 미국 전기차 충전업체인 에버차지를 인수한 바 있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SK그룹 핵심 인사들이 패스키 임원진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 패스키가 그룹의 에너지 관련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패스키 이사회 의장과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지원이 맡고 있죠. 여기에 패스키는 SK E&S의 자회사지만 임원진은 SK온의 핵심 인사가 맡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스키가 최근 전기차 관련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SK온과 사업적 연관성이 높다. 한편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차녀 민정씨와 장남 인근씨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죠.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최태원과 노소영은 노태우 대통령 취임 첫 해에 결혼하여 둘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었으나 파경을 맞게 됩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희영 대표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언론에 이혼 의사를 밝힌 후 소송을 제기했죠. 이혼에 반대하던 노관장도 2019년 말 소송을 냈고 노관장은 위자료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50%를 요구한 바 있죠. 그러나 지난해 1심 판결에서는 노관장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재산 분할 660억 원의 판결이 나왔고 이에 양측 모두 항소한 상황으로 2심 판결은 24년 5월에 했죠. 이러한 이혼 소송 중에 인근씨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우호적인지 아니면 어머니의 우호적인지 혹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부모의 이혼과 관계없이 부모의 이혼 소송에 탄원서를 내는 자식들은 도대체 무슨 죄인지 하는 동정 여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씨가 본격적인 경영수업을 받기 시작하면서 후계자로 낙점된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선 60년생인 최태원 회장이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 장남이라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들도 있죠. 물론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장자승계 원칙이 적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여성이어도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실제 최태원 회장은 아들이 인근씨를 후계자로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렇게 부연 설명을 했죠. 아들은 아직 어리고 본인만의 삶이 있다. 회장직은 큰 책임이 따르는 자리로 좋은 점도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나쁜 점도 있다. 아들의 선택이 중요하고 노력해서 기회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그리고 최근 최태원 회장이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을 전해드리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후계 구도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준비해야 한다. 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우리 그룹은 누가 있거나 승계 계획이 필요하다. 나만의 계획은 있지만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